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편혜영 단편소설집 소년 1호 중 식물 애호와 편혜영 장편소설 홀입니다. 단편 식물 애호의 장편 버전이 홀인데요. 이 두 책을 비교해서 보는 재미가 있어서 함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야기는 오기가 병원에서 눈을 뜨면서 시작됩니다. 식물 애호로 시작해볼게요. 오기가 눈을 떴다. 어렴풋이 흰옷이 보였다. 오기씨! 오기씨? 그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부드럽고 상냥한 목소리였다. 의식을 잃어 수술을 받은 지 8일 만이었다. 교통사고였다. 충돌하는 순간 누군가에게 심하게 얻어맞는 느낌이 들었다. 나무 둔기가 아니라 정이나 장돌이 같이 날카로운 쇠붙이로. 두 다리와 갈비뼈, 쇄골이 부러졌다. 얼굴이 찢어지고 치아가 부러졌다. 한마디로 오기의 몸은 너덜너덜해졌다. 그는 부서진 턱으로 말하려고 애썼다. 아내는요? 간호사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오기의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으니까. 오기의 턱은 바람에 나부끼는 깃발처럼 불안정하게 흔들렸다. 간호사는 그의 말을 이해하려고 뚫어지게 쳐다보았으나 알아듣지 못했다. 오기는 입을 다물었다.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사고 당시에는 피가 흐르던 눈이었다. 오래전에는 아내를 보며 얇은 종이처럼 슬며시 주름을 잡아 웃던 눈이었다. 간호사는 난감해하다 의사를 부르러 나가버렸다. 아내와 함께 떠나던 여행길에서 교통사고로 운전하던 오기는 살아남고 옆에 있던 아내는 사망합니다. 오기는 깨어났지만 얼굴과 몸이 완전히 망가진 상태입니다. 홀에서는 오기의 상태가 얼마나 안 좋은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와 있는데요. 턱은 부서졌고 성대는 상처 입어 소리를 낼 수도 없으며 팔, 다리의 감각조차 남아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오기는 고아인데요. 아내마저 사망하자 돌봐줄 가족도 없게 된 오기를 장모님이 돌보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 퇴원을 한 오기는 장모님과 간병인과 함께 아내와 살던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집에는 아내가 정성스럽게 가꾸던 정원이 있는데요. 이제는 그 정원을 장모님이 가꾸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간병인이 해고당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간병인을 해고한 것은 장모였다. 처음에 장모는 차분한 목소리로 간병인의 나쁜 버릇을 지적했다. 간병인은 옷장에 위스키를 숨겨두었다. 오기가 영국 출장을 다녀오면서 사온 것이었다. 장모는 절반 넘게 비어있는 위스키병을 흔들었다. 깊은 밤 술을 마시는지 오기는 간병인에게서 술 냄새를 맡은 적이 없었다. 장모는 간병인이 끼고 있는 반지가 낯익다는 것도 알아챘다. 아내의 반지 중 하나라는 것이다. 간병인이 변명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것이 장모를 더 화나게 했다. 장모는 당장 간병인의 방을 뒤졌고 거기에서 나온 짐의 일부를 못마땅한 듯 던졌다. 간병인에게 도둑년이라고 욕을 퍼부었다. 간병인은 참지 않고 소리를 질렀다. 몹시 억울한 일이라면서 반지는 저 병신 새끼가 준 것이라고 했다. 장모의 손을 억지로 잡아 끌어 오기에게 확인하러 왔다. 오기는 덜덜거리는 턱을 좌우로 흔들었다. 간병인은 누구에게 할 것도 없이 이런 일이나 한다고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소리쳤다. 오기는 침대에 누워 두 여자의 목소리를 다 들었다. 간병인이 자신을 병신이라고 한 것보다 장모가 그것에 호응하듯 간병인에게 평생 병신들 뒤치다꺼리나 할 팔자라고 한 말에 충격을 받았다. 이렇게 간병인이 해고되는데요. 홀에서는 조금 더 디테일한 대화들이 오가고 간병인의 아들도 등장합니다. 집에 들어설 때 간병인의 부산스러운 행동 때문에 장모는 이상한 낌새를 알아차린 것 같았다. 장모는 말리는 간병인을 뒤로 하고 그녀의 방으로 들어갔다. 뭔가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장모가 내는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히스테릭하고 날카로운 소리, 간병인의 울부짖는 소리 같은 것들.
이내 두 사람은 좁은 방에서의 다툼을 끝내고 거실로 나왔다. 그러자 오기에게도 두 사람의 목소리가 똑똑히 들렸다. 장모는 격분해 있었다. 간병인에게 도둑년이라고 했다. 오해라고 잡아떼는 간병인의 목소리가 간절했다. 훔친 게 아니라고요. 사장님이 주신 거라니까요. 정말이에요. 저한테 가지라고 하셨어요. 장모는 그 말에 더욱 화를 냈다. 도대체 무슨 짓을 해줬길래 이런 걸 받았느냐고 캐물었다. 이게 얼마짜린지 알기나 해? 너 같은 게 가질 만한 게 아니야. 그 말에 간병인은 태도를 바꿨다. 사납게 대꾸했다. 그게 얼마짜린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들어가서 저 병신한테 물어봅시다. 도대체 얼마짜린지. 오기는 그 대화에 무척 충격을 받았다. 자신이 치유되기 힘든 장애를 입어 병신이 되었다는 걸 알았지만 자신을 향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처음 들었다. 간병인의 말보다 더 오기를 괴롭힌 것은 장모의 말이었다. 이렇게 천박하고 막대 먹었으니 평생 저런 병신이나 상대하지. 오기는 눈을 감아버렸다. 이 모든 게 자신과 무관한 일이었으면 싶었다. 악다구니와 히스테리, 변명과 거짓말, 도둑질 같은 것은 오기와 어울리지 않았다. 오기는 이런 삶을 겪을 필요가 없었다. 그렇게 생각하려고 해도 잘 되지 않았다. 장모가 벌컥 문을 열어젖혔다. 쿵쾅거리며 걸어들어와 오기의 눈앞에 작은 링을 들이댔다. 똑바로 보게. 이걸 봐! 오기가 눈을 감아버리자 장모가 오기의 부서진 턱을 잡았다. 눈을 뜨게 하려는 것이었다. 보형물이 흔들리고 턱이 아파왔다. 장모는 손을 놓지 않았다. 오기는 아무리 화가 났다고 해도 자신의 부상을 아무렇지도 않게 대하는 장모가 심하다고 생각했다. 자네가 전현한테 이걸 줬나? 응? 똑바로 보게! 눈앞에 파란색 알이 박힌 반지가 보였다. 턱이 아팠다. 눈물이 맺힐 정도로 아팠다. 그걸 본 것인지 장모가 오기의 턱을 놔줬다. 얼얼했다. 간병인을 들이기 전 장모는 집안을 대충 정리해뒀다. 주로 아내가 집 여기저기에 방심하며 놓아둔 귀금속과 액세서리 같은 것을 한데 모아두었다. 오기에게 그것들을 담아둔 상자를 보여주었다. 거기에 있는 것들을 모두 꺼내 손바닥에 펼쳐놓기도 했다. 제법 많았다. 선물 받거나 아내가 스스로 산 것일 터였다. 오기가 사준 것도 있을 것이었다. 그게 뭔지 구별할 수 없었다. 장모는 그중 어떤 것은 상당히 고가라고 했다. 장모가 특별히 그것들을 꺼내 보여주었지만 오기는 기억할 수 없었다. 오기는 장모를 향해 눈을 깜빡였다. 계속 깜빡였다. 고개를 조금 흔들 수 있고 왼쪽 팔을 움직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 의식이 깨어났을 때처럼 꼼짝 않고 누워서 오로지 눈만 깜빡였다. 장모가 아무리 닥달해도 어떤 말도 할 수 없는 처지라는 것에 안도하면서 내가 이럴 줄 알았네. 당장 나가! 장모가 크게 소리쳤다. 오기는 움찔했다. 자기더러 당장 나가라고 한 줄 알았다. 어디서 도둑질이나 하고 대낮에 술을 처먹고 지랄이야? 장모가 간병인에게 삿대질을 했다. 이 병신 새끼가 누굴 도둑으로 몰아? 간병인이 오기에게 달려들었다. 오기의 감각 없는 두 다리를 잡고 흔들었다. 감각이 있었다면 간병인의 억센 소나기에 잡힌 다리가 아팠을 것이다. 하지만 오기에게는 어떤 통증도 느껴지지 않았다. 오기는 꿈쩍하지 않았다. 흔들리는 느낌이 없었다. 오기의 몸은 거짓말과 변명과 오해를 굳건히 버텨내고 있었다. 몸은 괜찮았지만 기분은 나빴다. 오기는 이미 큰 사고를 겪었고 그것으로 겪어야 할 고통이 모두 끝인 줄 알았는데 그 일 이후에도 보통의 삶과 마찬가지로 거짓말과 오해와 변명이 계속된다니 이상했다.
술을 먹는 것은 간병인이 아니었다. 그녀의 아들이었다. 아들은 처음에는 간병인의 좁은 방에서 조심스럽게 마셨고 얼마 후에는 거실에서 마셨다. 술에 취하면 크게 노래를 불렀고 간병인에게 푸념을 늘어놓았다. 어딘가로 전화를 걸어 군대 선임을 욕했고 종래는 엉엉 울었다. 그렇게 울고 나서는 술 냄새를 잔뜩 풍기면서 오기에게로 왔다. 새까만 얼굴에 번들거리는 눈동자로 오기에게 인사했다. 아저씨 미안합니다. 공손하게 허리를 구부렸다. 제가 다 마셔서 죄송합니다. 또 허리를 숙였다. 시발 맛있어서 그랬습니다. 간혹 그 애는 수건에 술을 적셔서 오기의 입술에 대주었다. 처음에 오기는 입을 앙 다물었다. 사내의 조롱에 동참하고 싶지 않았다. 그 애는 포기하지 않았다. 오기의 입술에 계속 수건을 들이댔다. 오기는 싱글몰트 위스키가 풍기는 이 탄향을 참지 못했다. 이게 얼마 만에 느끼는 향인지 황홀했다. 그 애는 조금 더 주었고 오기는 숫째 혀를 내밀어 받아 마셨다. 나중에는 숟가락으로 떠주었고 컵에 빨대를 대주기도 했다. 그 애가 준 것이 좋은 술이기는 했으나 최상품은 아니었다. 더 좋은 게 많이 있을 텐데 그 애가 보는 눈이 없거나 이미 마셔버린 것 같았다. 식물애호에서는 깊은 밤 술을 마시는지 오기는 간병인에게서 술 냄새를 맡은 적이 없었다 라는 문장이 나오는데요. 여기서는 왜인지 영문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홀에서는 아들이 마시는 것으로 이야기가 확대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단편과 장편을 함께 보다 보니 이야기가 진행되는 방향이 신선하게 다가오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장모님은 여전히 계속해서 정원을 가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가꾸고 있는 것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 과정이 조금 이상한데요. 식물을 죄다 뽑고 땅을 파고 구덩이를 들여다보고 덮어두기를 반복합니다. 그리고 그 구덩이는 점점 커지고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언젠가부터 장모님이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오기가 앰뷸런스를 타고 병원에 정기검진을 다녀온 날 장모가 또 그 얘기를 꺼냈다. 언제 변덕을 부려 입을 닫아버릴지 모르므로 오기는 의사의 말을 곱씹는 일로 장모의 혼란을 견뎠다. 의사는 근육치료와 함께 피부 이식과 치과치료를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래야 최소한 제대로 침을 흘리지 않고 턱을 덜덜 떨지 않는다는 의미였다. 말을 할 수 있고 혐오감을 주지 않으면서 외부 활동을 할 수 있을 터였다. 물론 의사는 혐오감이라고 말하는 대신 자연스럽게라고 말했다. 자네가 앞으로 이 상태로 최소 20년을 더 산다고 가정해봤네. 그 말이 오기의 몸을 훑어보는 장모의 시선과 함께 공허하게 툭 떨어졌다. 최소 20년을 더해도 평균 수명에 턱없이 못 미치는 나이였으나 지금으로서는 영겁처럼 까마득했다. 에휴, 긴 시간이야. 정말 긴 시간이지, 20년은. 장모도 비슷한 생각을 하는 것 같았다. 내가 그때까지 산다는 보장도 없네. 그건 아니었다. 장모는 건강해 보였다. 오기보다 건강했다. 적어도 그녀는 오줌은 편히 눌 수 있는 처지였다. 간병비에 각종 공과금, 병원비 등을 합쳐서 한 달 최소 생활비를 계산해봤네. 자네도 월급을 받아봐서 알겠지만 급여 생활자는 해마다 봉급이 올라도 이제 우리한테는 그런 게 없네. 대출금 이자가 오르면 몰라도 나는 최소한의 물가 인상률 같은 건 반영하지도 않았어. 그런데도 한 달에 드는 비용이 자그마치... 장모가 계산기를 오기의 눈앞에 바짝 가져다 댔다. 봤나? 봤으면 봤다고 말을 해. 오기는 장모를 봤다. 하도 가까이 계산기를 들이대서 거기에 찍힌 숫자는 보이지도 않았다. 장모가 눈을 부릅떴다. 대답을 듣기 전에는 계산기를 치우지 않을 작정 같았다. 오기는 할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더 중요한 건 이거지. 우리가 얼마를 쓰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쓸 수 있는지. 그러려면 우리에게 총 얼마가 있는지 알아야 해. 장모는 줄곧 우리라고 말했다. 명백히 오기의 재산임에도. 이 집하고 자네하고 내 딸 명의로 된 예금을 다 더했지. 얼마 안 되더군. 주택 대출도 너무 많고. 집을 팔아서 갚는 게 낫지 싶어. 이자 나가는 걸 생각하면 확실히 그래. 어쨌거나 거기에 자네의 퇴직금을 합했네. 장모가 모르는 게 있었다. 오기는 퇴직하지 않았다. 학교에서는 병가를 줬다. 그가 스스로 퇴직 의사를 밝히기 전에는 잘릴 리 없었다. 문병원 학장이 그렇게 말했다. 학장은 얼른 나아서 학교로 돌아오라고 했다. 오기는 몸이 괜찮아지면 출근할 수 있는 학교가 있었다. 휠체어를 타고 움직일 정도가 되면, 침을 흘리지 않고 말하게 되면 수업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누구나 명예퇴직을 당하는 마당에 침대에 하루 종일 누워 있어야 하는 처지에도 정년까지 다닐 직장이 있는 것이다. 그 사실에 오기는 종종 감격했다. 참! 장모가 뒤늦게 생각났다는 듯 방을 나가려다 말고 멈춰섰다. 학교 말일세, 내가 퇴직 신청을 했네. 자네가 복귀하려면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걸릴 테니 말이야. 그러고는 방문을 꽝 닫았다. 오기는 이미 누워 있어서 더는 쓰러지지 못한다는 사실에 위안을 받았다. 이제 오기는 직장마저 잃게 됩니다. 오기는 간병인도 잃고 직장도 잃고 나중에는 물리치료사까지 잃게 되는데요. 장모님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 걸까요? 사위가 운전하던 차에서 자식이 사망했다고 해도 굳이 돌봐주면서까지 오기에게 왜 이러시는 걸까요? 자세한 오기와 장모님의 이야기, 그 밖에 숨겨진 이야기들이 궁금하시다면 호를 읽어보시길 추천해드릴게요. 장모님이 정원을 가꾸는 모습과 그 미묘한 작업이 누워만 있는 오기에게 얼마나 불안감을 주는지도 느껴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편혜영 작가님의 스타일을 알고 싶다면 단편집 소년 1호를, 자세한 오기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호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엔 또 다른 책을 소개해드릴게요.